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커플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전 남편이라고 불러야겠지만 그래 편의상 남편이라고 호칭할게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직장 상사의 권유로 소개를 받아 인연을 시작한 남편과는 27살에 사귀기 시작해 30이 될 때까지 큰 다툼 없이 연애를 즐기다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다 무탈하시고 신기하게도 저나 남편에게 동생이 한 명 있는 것도 같아요. 저한테는 여동생이 그리고 남편에게는 남동생으로 성별은 비록 달랐지만 나이 차이도 3살로 똑같더라고요. 거기다 저희 친정이나 시가 양쪽 다 대한민국에서 지극히 평범한 중산층이라는 것도 비슷하고 가족 구성원이나 집안 형편 등등 여러모로 비슷한 게 많죠. 원래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을 해야 잘 산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비록 동갑이다 보니 사소한 말다툼은 끊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둘 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성격이라 자기가 더 잘못했다 싶으면 언제든 먼저 사과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려 노력하다 보니 심각하게 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네요. 거기다 저나 남편이나 동종업계에서는 그래도 탄탄하다고 알려진 나름 괜찮은 회사에 입사해 직장도 안정적이에요. 그러니 둘이 마음 맞춰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물론 이곳 사연들에서 흔히 접하는 시가 식구들의 괴롭힘이나 시집살이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사람 일은 정말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참고로 제가 이혼하고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겨우 극가실로 이혼까지 하냐였어요. 물론 겉으로만 본다면 어느 것 하나 문제될 게 없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양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통해서 자기 부모님한테 대리효도를 하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사실 많은 면에서 서로 닮은 저희 친정과 시가는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들 간의 관계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다정다감한 아빠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서로를 엄청 챙기는 편입니다. 학교나 회사 일로 2, 3일만 얼굴을 못 봐도 난리가 나는데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을 만들거나 하다못해 밤에 잠도 안 자고 꼭 얼굴 보고 안부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단지 겉으로 표현하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나 제 동생은 진심으로 아빠와 엄마의 넘치는 사랑으로 자랐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와 의지가 돼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가족, 즉 시가 식구들은 저희 집과 정반대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과 시동생이 둘 다 남자라서 더 무뚝뚝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부모님 역시 많이 차가우십니다. 말수도 별로 없는 데다가 가끔씩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정말 필요한 말만 하시죠. 처음엔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과 너무 다른 스타일이라 저한테 뭐 화난 게 있나 오해도 여러 번 했었네요. 하지만 성격이 나쁘거나 매사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채고는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남편과 시동생도 똑같아요.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니면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몇 시간은 기본으로 지나간다니까요. 정작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문제는 그나마 저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야기도 잘하는 남편이 자기 가족들하고만 있으면 아예 입에 자물쇠를 채워놓는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을 많이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안 그래도 어색한 시가 식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정말 불편함이 커지더군요. 제가 원래 성격이 많이 활발하고 애교도 많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분위기를 좀 업시키려 시부모님이나 시동생한테 이것저것 말도 걸어보고 별거 아닌 일에도 오바하면서 웃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미건조한 반응들 뿐이니 저도 곧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가만 가면 차츰 저도 그 분위기에 맞추게 되더라고요. 말은 없어도 속정이라도 느껴지면 그나마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듯 보였네요.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면서 아들 며느리에게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는 것보단 100배 1000배 나으니까요. 그래서 시가의 그런 분위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거기다 친정이나 시가나 차로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자주 볼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남편과 저희 친정에 가는 날이면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또 문제 아닌 문제가 되더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족들은 전부 저처럼 감정 표현에 적극적이에요. 심지어 아빠까지도요. 그러니 사위였다며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죠. 전부 다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저와 남편에게 바짝 다가와 말을 거는데 정작 두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남편은 그런 분위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부모님과 동생에게 좋게 이야기했어요. 남편 성격 자체가 그런 거라고 화가 났거나 기분이 나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요. 당연히 저희 식구들은 몰랐다고 사과까지 하며 다음부터는 최대한 조심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도 저희 결혼 생활이 끝나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하잖아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결혼의 시작인 건데 단지 우리와 다르다고 남편에게 비난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결심한 저는 그 후로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들 중에서 딱 저희 집과 관련된 건 과감히 포기했네요.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면 별다른 트집을 잡지 않고 넘어갔고 대신에 저 역시도 시가에 딱 마지노선까지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드렸고 기념일이나 명절 때만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요. 물론 가끔씩 비싸지는 않지만 선물도 한 번씩 해드렸고요. 근데 남편은 그런 것조차도 아예 없는 겁니다. 저희 가족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서로 전화해서 수다 떠는 걸 좋아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전화할 만큼 가족끼리 할 이야기가 뭐가 있냐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는 할 말이 늘 넘쳐요. 그냥 목소리 듣는 것 자체도 좋고 별일 없는 일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고요. 그러다 한 번씩 아빠가 물어보시더군요. 김서방은 잘 지내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화 온 게 언제냐고 물어보니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받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랍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저처럼 매주 한 통씩 전화드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장인어른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는 건강은 어떤지 안부 전화 한 번 드리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전 최소한 그 정도는 하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지려고 하다가 불현듯 연애할 때 여행 갔던 일이 생각나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예전에 회사에서 휴가 날짜 맞춰서 일주일 정도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부모님이 우리 여행 간다니까 뭐라고 하셔? 하고 물어봤더니 그걸 왜 말해야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집에 전화 한 통화 하는 걸 못 봤는데 남편한테 전화도 안 오는 걸 보고 참 별난 집안도 다 있다 싶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라는 건 정말 필요한 용건이 있을 때만 하는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속은 부글부글 끓고 화는 났지만요. 그렇게 가슴에 묻어두고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제가 전화하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시커먼 아들들만 키우다 며느리가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이게 딸 키우는 느낌이구나 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한 번씩 시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면 정말 무뚝뚝 그 자체셨거든요.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면 그래 한마디 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면 저도 뻘쭘해서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다 끊어버리곤 했는데 제 전화를 좋아하셨다니 정말 의외였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저보고 전화하는 횟수를 좀 늘려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살짝 빈정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결혼한 지 1년 동안 우리 아빠한테 딱 한 번 전화하고 지금까지 쌩까고 있는 주제에 아무리 시부모님이 제 전화를 좋아한다고는 하나 너무 당당하게 부탁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뻔뻔함은 도를 지나치더군요. 곧이어 한다는 말이 자기 없이도 주말이면 한 번씩 시가에 내려가서 시부모님하고 지내다 와주라네요. 제가 워낙 싹싹하고 말도 이쁘게 하니 분명히 자기 부모님들한테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거라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저희 친정에 저만큼만 해왔다면 딱히 못 들어줄 부탁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부모님도 아니고 단지 말수만 없을 뿐이지. 그래도 저를 이뻐해 주신다는 걸 알았을 때는 약간 기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죠.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서 마치 저를 앞세워 효도하고 싶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부탁도 아니니 생각은 해보겠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먼저 우리 집에 전화도 나만큼은 하고 나 없이 한번 다녀오면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요.
하지만 그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시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강요하는 거면 안 들은 걸로 하겠다 못 박았죠. 솔직히 제 말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저라고 말 수 없고 무뚝뚝한 시부모님에게 애교 부리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 자기 없이 시가에 다녀오라니 그것도 너무 얌체 같지 않나요? 자기는 불편하고 힘든 거 못한다면서 효도는 하고 싶고 그러다 생각해낸 게 와이프 던져주고 효도하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는 제 말대로 못한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못할 것 같다고 하길래 전 알겠다고 그럼 나도 지금처럼만 하겠다 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성질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자기랑 다르니까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데 그거 못 해주냐며 아주 입에 침까지 튀겨가며 열을 내더라고요. 정말 꼴이 우습더군요. 언제 그렇게 부모님을 생각해왔다고 이제 와서 저 난리를 치는지 말이에요. 막말로 결혼 전부터 자기 부모 살뜰히 챙기는 사람이 이러면 이해라도 하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도 잘 아는 저로서는 헛웃음밖에 안 나네요. 어버이날에도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영화 보고 게임하느라 전화 한 통 안 드린 놈입니다. 시부모님 생신 때도 회사 생활이 바쁘다 거짓말하고 저랑 여행 계획 짜던 놈이고요. 근데 뭐 이제 와서 자기 부모님이 좋아하니까라고요? 저도 같이 화를 내며 말을 했죠.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되겠냐고요. 네가 언제 니네 부모님을 그렇게까지 생각했냐고 따졌더니 자기도 지기는 싫었는지 빽 소리를 지르며 결혼하니까 깨달은 게 많답니다. 자기는 효도하면 안 되냐, 이때까지 효도 안 하고 살던 놈은 늦게라도 효도 좀 하면 안 되냐고 하길래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히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냐. 하지만 네가 하려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효도가 아니라 나를 통한 대리효도를 하려는 거다. 그래 우리가 결혼을 했으니 대리효도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 내가 그래서 생각해 본다고 하지 않았냐. 대신 네가 나를 통해 대리효도를 하는 만큼 나도 너를 통해 우리 부모님께 대리효도 할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 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한참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 결혼을 하면 자기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넌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그건 결혼을 하면 상대 배우자의 부모도 생긴다는 거다. 막말로 지금까지 네가 우리 집에 한 게 뭐가 있다고 그토록 나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냐 했더니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거실 탁자만 뚫어져라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생각 바뀌면 그때 이야기하자. 내 결론은 안 변한다 말하곤 방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장 따라 들어온 남편이 한다는 말이 이혼하자. 너같이 이기적인 인간이랑은 못 살겠다. 였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네가 생각이 바뀌면 그때 이야기하자고 말이에요. 진짜 기도 안 차더라고요. 이 와중에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하는 그 모습이요.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더 끌고 자시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죠. 최종적으로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두세 번 얼굴을 봤는데 그때마다 화를 내면서 이제 와서 빌어봐야 소용없다고 자기는 이미 마음 다 떠났다고 난리를 치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 봅니다. 정말 마음 떠난 사람은 화도 안 난다는 사실을요. 제가 그랬어요. 너를 봐도 나는 아무 느낌이 없다. 그저 지나간 내 시간이 아까울 뿐이지 화가 난다거나 짜증이 나지도 않는다고요. 그냥 너는 지져라 나는 무시할란다 하고 아무런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완벽한 이혼녀가 되었고요. 회사 그만두고 좀 쉴 겸해서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부모님과 제 동생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를 안아주며 예전처럼 대해주네요. 그게 얼마나 고맙고 따뜻한지 가족이 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지 전 남편 이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어서 빨리 다른 사람들처럼 비싼 수업료 냈다고 가볍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길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의 이부는 일부보다 더 멋졌으면 좋겠네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멋진 인생 사시길 바래요.